안녕하세요. 유튜브를 통해 건강정보와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내 몸은 내가 치료하자의 마황입니다. 건강해지려면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인데요. 혈액은 어떤 원리로 순환이 되며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혈액순환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은 심장 박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미터나 된다고 해요. 12만 킬로미터면 지구를 3바퀴를 돌 정도의 길이라고 하는데 우리 심장의 크기는 본인의 주먹만 합니다. 이 주먹만한 크기의 심장이 그 12만 킬로미터나 되는 혈관에 피를 골고루 보내는 일을 평생 단 하루도 아니 단 1분도 쉬지 않고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이 주먹만한 크기의 심장이 온몸으로 피를 보내는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심장의 4분의 1 크기에 해당하는 좌심실에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어떤 원리들이 더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실험을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조에 담겨 있는 물을 호스를 통해서 다른 수조로 옮기는 실험,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테고 어항에 물을 갈아준다거나 할 때 사용하기도 하실 거예요. 일단 수조에 있는 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펌프가 있으면 쉽게 물을 옮길 수가 있겠죠. 펌프가 없을 때는 호수 끝을 입으로 빨아서 물이 나오게끔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번 빨아들인 물은 입을 떼도 계속 나오게 되죠. 그리고 호수를 꽉꽉 쥐어 짜주면 빨리 옮겨지게 되겠죠. 이 실험의 방법들을 우리 몸에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 펌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심장일 테고요. 입으로 빨아서 옮기는 방법에서 입에 해당되는 부분은 세포가 될 거예요. 세포가 끌어당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입을 떼도 물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은 압력의 차에 의해 생긴 음압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호수를 꽉꽉 쥐어 짜주는 것은 근육의 움직임입니다. 그렇다면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운동이 필요한 것이고요.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강해지기 위해선 운동을 해야 된다. 누구나 이야기하고 알고 있지만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이 건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꼭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포가 혈액을 잡아당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세포가 혈액을 잘 잡아당기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0.9%의 염도를 꼭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소금의 역할이 혈액을 세포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0.9%의 염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제염과 같은 나쁜 소금이 아닌 천일염이나 죽염과 같은 좋은 소금을 충분히 섭취하셔서 0.9%의 염도를 꼭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음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음압이라는 것은 혈관 내의 압력과 혈관 외의 압력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로나 확진자들을 수용하는 병원에서는 음압병동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죠. 압력의 차이로 인해서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음압입니다. 이 음압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혈관 내의 압력이 혈관 밖보다 낮은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 혈관 내의 압력이 올라가면 음압이 잘 형성이 안 될 테고 혈액순환도 그만큼은 잘 되지 않을 거예요. 혈관 내의 압력이 높아진 것을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손끝, 발끝을 자주 따주시는 게 좋아요. 집에 보일러가 순환이 잘 안 되고 따뜻해지질 않고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게 바닥에 깔려있는 호스에 압이 차게 되면 순환이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물을 빼서 압을 좀 빼주면 순환이 다시 잘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것처럼 손끝 발끝을 따서 피를 빼주게 되면 혈관 내의 압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손끝 발끝을 따주세요.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져요. 또 뇌졸중 같은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도 손끝 발끝을 따서 피를 빼주게 되면 혈관 내에 압력이 내려가서 뇌혈관에 출혈이 생긴 부분에서 출혈이 빨리 멎게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호수를 짜주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근육입니다.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하죠. 근육이 잘 움직이게끔. 근육을 움직인다는 건 결국엔 몸을 많이 움직인다는 것이고, 몸을 많이 움직이려면 사실 운동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심장이 펌핑을 하듯이 근육이 혈관을 쥐어짜서 펌핑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혈액순환이 되는 원리 중에 첫 번째가 심장의 박동, 두 번째가 세포가 혈액을 끌어당기는 그 힘, 그리고 음압, 혈관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의 차이가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근육이 혈관을 쥐어 짜주는 힘입니다. 이 네 가지 원리를 이해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손끝 발끝을 가끔 따서 음압이 잘 유지되게 해주고, 세포가 혈액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염도를 0.9%로 잘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소금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몸을 자주 많이 움직여서 혈관을 충분히 압박할 수 있게끔 운동을 해주시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혈액이 얼마나 깨끗하냐. 혈액순환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해로운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은 병들 수밖에 없겠죠. 혈액이 깨끗하기 위해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끝 발끝을 따는 방법을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끝 자, 이렇게 해서 손끝을 따주시고, 그리고 이왕 따는 김에 손톱 끝, 손톱 뿌리 쪽이죠. 여기도 같이 따주세요. 보이시죠? 피가 나오죠? 이렇게 닦아주시고요. 휴지로 닦으면 혹시 감염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피가 나오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세포가 활성화가 돼서
혹시 균이 침투를 하더라도 염증이 생기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걱정이 되시면 알코올 솜을 준비하셔서 하시면 돼요. 반대쪽도 해볼게요. 그냥 하면 살짝 따끔한데 다른 분이 해주실 수 있으면 손끝을 이렇게 잡고 해주시면 통증이 훨씬 덜해요. 근데 저는 저 혼자 하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닦아주시고요. 압이 많이 차 있는 분들은 피가 확 이렇게 분수처럼 솟아나오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피가 많이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피가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발도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 무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무좀이 있을 때도 이렇게 사혈을 해주는 것도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중간 부위를 꽉 잡아주고 사혈을 하시게 되면 통증이 훨씬 덜해요. 혈액이 깨끗하지 않으면 사혈을 했을 때 피가 굉장히 탁하고 끈적끈적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